알겠습니다. 지난 3일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목에 걸고 있었는데요.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돈 30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37살 한 남성의 자살,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데는 택배 운송료 30원이 발단이 됐는데요. 불과 30원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 앞입니다. 이곳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였던 고 박종태 씨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고 그러네요.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부인. 아직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인 그가 갑작스레 가족만 남겨놓고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5월 3일 대전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농사 지르는 농부가 발견하시고 나무에 목을 매시고 자결한 상황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였던 그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택배 업체 때문. 목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통운 노동탄압 중단하라 이런 내용으로 목에 현수막을 걸고. 택배업체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운송료를 건당 30원 인상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물건을 하나 나를 때마다 받는 운송료가 있습니다. 불과 900원 내외인데 30원을 올려주기로 회사 측이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합의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3월 16일에 저희를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한 달 벌어서 겨우 한 달 사는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담보로. 실제로 택배 운송을 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끼니도 제때 때우지 못해가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쉴 틈 없이 일해도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11시? 11시까지 일한다고요? 여기서는 보통 빨라야 10시예요. 밤에요? 응. 11시. 4대 보험도 아무것도 들지 않는 상황에서 150 정도입니다. 150에서 4대 보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개인 넣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사인 가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운송료 30원 인상. 그러나 협상은 무산됐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던 고인은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바로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해당 업체 앞입니다. 고인은 바로 맞은편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번 일에 대한 업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수수료 30원 인상 요구 조건 처음에 타이틀로 내걸고 파업을 시작했지만 그거는 이미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절대 그 회사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측은 여전히 해고된 이 택배 기사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보호막 없이 벼랑 끝으로 몰린 노동자들. 박종태 씨가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동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랬던 박종태 씨. 그는 떠났고 이제 남겨진 것은 부인과 아이들 뿐입니다.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가 더 걱정인데요. 어렵게 아이들에게 말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야. 편지로 뜻을 대신 전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은 죽게 되잖아, 그치? 크게 되면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치?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그치? 그런데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셨어. 아유, 어쩌셨습니까? 이제 아빠보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신의 생일에 손수 미역국까지 끓여주던 다정했던 아빠.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에 10살 딸아이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아직은 이해 못하고 힘들지만 아빠는 우리한테 더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더 큰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자고요.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인에게는 아직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30원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순간에는 그런 해결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본질적인 거는 이분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돼서 잘 됐더라도 나중에 다시 지금과 비슷한 문제가 터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아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버거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한 가족의 가장이고 또 두 아이의 아빠인 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현실이 참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가 좀 약간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예. 노동계는 그의 죽음을 두고 결국 사회적 타살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건데요. 화물연대 측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원직, 복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례식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박종대 씨가 제 친척이었으면 조금만 비굴하게 살아라. 그러면 예. 목숨 길게 산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어제 40년 전 전태일 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동계 많이 변혁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구두 합의지만 합의인데 그걸 문자 하나로 해결하였던 회사 측에 대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 자리에서 제일 제가 무력한 것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말을 너무나 많이 했지만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부에서도 이게 한 회사와 한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란 걸 좀 인식을 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인터넷에 그 남편분이 죽음을 암시하는 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밑에 아내분이 만류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 글을 쓸 때 아내분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요.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또 아내분이 살아가는 앞날이 힘겹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다음